사과 아저씨 지금 어떤 상품 포장하고 계세요? 흠과 포장하고 있어요. 여름은 여기 점이 났죠. 그래서 이거는 정품으로 분류를 안 하고 흠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과인데 여기 좀 벌어요. 색깔이 좀 적게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품이나 진배 없는 흠과입니다. 또 정품에 버금가는 흠과인데 약간 점이 있고 약간 요래서 흠과로 분류했습니다. 흠과랑 가정용 사과가 다른 건가요? 흠과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약간 흠이 있거나 못생겨도 집에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면 못생긴 사과가 있어요. 그런 사과는 가정용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사과처럼 여기 꼭지 찔렸죠. 요 꼭지 찔렸습니다. 이런 사과는 정품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처럼 이렇게 색택이 다소 미진한 사과도 가정용으로 분류하는데 여기는 또 꼭지 찔렸어요. 정과나 흠과나 맛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맛에는 차이가 없지요. 단지 모양하고 그 다음에 색택이 고르게 안 났다든지 이 사과처럼 이렇게 흠이 있죠. 쭉 기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과는 뭐 맛은 제가 보기엔 이 사과 맛은 더 있어요. 그렇지만도 모양상 이거는 정과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할 때는 정과를 사야겠지만 집에서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는 가정용을 사도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저희는 가정용을 팔 때도 대개 심한 흠과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먹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요. 그리고 썩은 사과도 판매하지 않고요. 이 사과처럼 이 사과는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가 있어. 그렇죠. 이런 거는 정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과는 맛은 좋습니다. 이 사과 맛 좋게 생겼죠. 이 사과는 울퉁불퉁해서 요거는 흠과로 넣는데 같은 크기 사과 기준으로 흠과랑 정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그 대과인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2만 원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 중소가는 10,000원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농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농장 기준입니다. 흠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판매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겠죠, 가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판매 정책상 저희는 심한 흠과는 판매하지 않아요. 판매 정책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판매 정책은 당연히 농장 주인 제가 정하죠. 그래서 저는 되게 조금 흠이 심한 거는 판매하기 싫어요. 그런 거는. 왜냐면 저희 농장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떤 농장에서 조금 심한 흠과를 싸게 팔았는데 이런 사과를 택배를 했다고 그 크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흠이 좀 있는 것은 아무리 저가로 팔아도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흠이 좀 심한 거는 저는 판매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흠과인 줄 알고 저렴하게 샀지만 그래도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농장 사과를 사신 분들 중에는 물론 흠과는 박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확한 시기에 따라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밭에서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농장 흠과를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보면은 뭐 정품인지 흠과인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제가 흠과를 팔았는데도 소비자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품질에 신경을 써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급 마트 말고 일반 마트 서울에 가면 이런 게 다 그 매대에 있거든요. 파는 거예요, 마트에도. 이게 마트에 가면은 흠과가 아니고 정과로 판매합니다. 네, 맞습니다. 백화점은 네. 다르겠지만 예, 이 정도도 다 정과로 판매합니다. 마트에 가면. 이거보다 흠 더 많은 것도 네. 많이 팔아요. 이것도 마트에서는 정과로 판매해요. 흠과가 아닙니다. 여긴 어디 흠이 있는 거죠? 이거는 흠이 거의 없는데 뒤에 보면은 점이 있고요. 여기 흠이 있죠. 네, 살짝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품으로 하기는 약간 좀 그런 사과예요. 흠과는 너무 좋은 흠과예요. 네, 이거는. 여기 예, 엉덩이에 예. 상처가 네, 있네요. 엉덩이 상처 있고 옆에 여기에 상처가 있죠. 네, 하지만 그래서 깎았을 때 그 속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20박스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오, 추워요. 지금 합니다. 지금 얼어버렸어요. 어디 여기 겨울 왕국 같아요. 아! 얼어버렸죠? 네. 네. 그래서
추워. 이게 사과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사과는 숨을 쉬어요. 사과를 따뜻고 이게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은 숨을 쉬거든요.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은 호흡을 많이 해요. 호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과의 당분,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이런 게 다 빠져나가요.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0도로 맞추면은 호흡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호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0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장기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저장고에 넣어놓고 판매를 해요. 좋은 저장고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과가 12월 정도 되면은 퍼석퍼석해져요. 그 쭈글탱이 되잖아요. 호흡을 많이 했어. 그래서 네. 호흡을 못하도록 이렇게 좋은 저장고에 저온으로 0도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저온 저장고가 없으면 사과가 빨리 녹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빨리 노화가 되는 거죠.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판매해야 돼요. 좋은 저장고가 없는 분들은 빨리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택배를 하는 농가는 이런 좋은 저장고 시설이 필수적이에요. 코끼리 코는 없어요. 코끼리 코는 없습니다. 그 코끼리 사과는 그거도 있으면 흥분을 하는데 저는 그 코끼리 사과를 싫기 때문에 코끼리 사과는 본인들 다 따서 적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 사과는 거의 없어요.